오늘은 2차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기출 예제 7번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함수부터는 약간 개념이 많이 중요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함수의 기초적인 내용들까지 좀 보게 되는데 대부분 함수를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함수는 의외로 잘못 배워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 의외로 되게 잘못 배워서 오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 함수부터 내가 좀 개념을 좀 알려주면서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약간 좀 연습 위주였기 때문에 개념이 따로 중요하진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개념이 좀 중요해집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함수를 하게 될 텐데 함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미리 문제 풀어오실 거는 없습니다. 내가 골라서 해드릴 거고요. 여기는 이제 까딱 잘못하면 어려운 거 나오는데 요즘 어려운 거는 대부분 다 2차 함수랑 연결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랑 연결 지으면 무조건 어려워지기 때문에 2차 함수 파트 들어가서는 좀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좀 만나볼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요즘은 개념을 잘 봐야 돼. 그래서 개념부터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갈 테니까 거기서부터 보면 되겠고 그걸 하기 위한 여기 있는 첫 번째 이게 지금 현재 여기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 나왔던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그 앞이야 아직 함수 들어가지 않았어. 아직 함수는 2교시 때 갈 거예요. 앞에 2차 방정식 부분에서 우리 남겨뒀던 문제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친구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친구 좋고 이 친구 좋아요. 이 친구 훌륭하죠. 닮음까지 써야 되니까. 참고로 얘기하자면 내가 이 친구 문제를 풀 때 약간 좀 짜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고봉이에요. 난이도로는. 솔직히 얘기하자면 계산도 굉장히 더럽고 일단 첫 번째 계산이 너무 더러워요. 그 다음 두 번째 닮음을 찾는 게 일단 짜증나.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1번이 아마 오답률이 높았던 14번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나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나마 쉽고 이 친구는 빈칸만 잘 때려 넣으면 되니까 이것도 의외로 할만한데 예전에는 요거를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요게 부활했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부활을 해서 수능에서 이게 지금 현재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쨌든 연습을 좀 할 수는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하면 아마 1교시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함수 쪽에서는 별거 어렵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걸 보진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나마. 그래서 함수는 약간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보고 여기에서 약간 머리를 좀 식히면서 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약간 머리를 좀 뜨끈뜨끈하게 한번 달궈봅시다. 앞에 보시죠. 이미 문제는 풀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부터 내가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솔직히 이 문제 나왔고 저기 있는 등식에 봤는데 여기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둘 다 mn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식입니다. 그렇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둘 다 mn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 되었다면 그럼 적어도 얘네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기 전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풀기 전에 나였으면은 솔직히 뭐부터 했을 거냐면 요식부터 정리를 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식을 좀 한번 정리해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좀 있을 텐데 그 가리키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봤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왼쪽에서부터 전개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건 이미 다 아니까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이거 전개하면 몇 제곱? 뭐 제곱? 4n제곱 마이너스 몇 mn? 12m. 그치? 얘네들 둘 다 곱해주고 mn 같이 챙겨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12mn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는 몇 n제곱이에요? 9n. 그치? 이렇게. 뭐야 한 명만 대답하는 거 같지? 다 같이 대답하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친구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들도 각각 전개를 해서 만들어준. 그러니까 나는 저기 있는 쟤 두 번 여기 이거 다 같이 얘기해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m제곱 마이너스 몇 mn? 4n. 그치? 마이너스 4mn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몇 n제곱에서 4n. 그치? 4n제곱에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한다 이거지. 한 명씩 시킨다. 한 명씩 시킨다 서연아. 알겠지? 너야 너. 수빈이가 했기 때문에 다음은 너예요.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좋아하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해봐. 뭐야?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mn 그 다음에 그치 더하기 n제곱해서 얘네들을 더해준 거랑 같다.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쪽으로 다 몰아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 동량들끼리 판정이 난 애들끼리는 다 계산할 수 있으니까 동량들끼리도 계산도 해주고 됐죠? 동량들끼리 계산도 해주면서 넘어가니까 그래 난 여긴 얘가 2m제곱에
나는 Z까지 다 넘어가니까 플러스 6mn이 돼서 마이너스 우리는 6mn. 그 다음에 나는 얘네 5n제곱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우리는 4n제곱이 그래서 0이 되고 다 2의 배수들이네. 그럼 2로 다 나눠줘도 상관은 없겠지? 맞나요? 그래서 2로 다 나눠주게 되면서 우리는 m제곱 마이너스 3mn 더하기 우리는 2n제곱은 0이다 라는 요 2차 방정식을 새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왠지 요거 인수분해 또 하고 싶어지죠? 가능할 것 같잖아. 그럼 한번 좀 해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얘네 m 두 개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2n과 하나는 n이니까 그럼 얘네들을 잡아서 어쨌든 크로스 해가지고 우리는 더할 거고 더해서 우리가 원했던 건 마이너스 3을 만들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이너스 3 만들려면 승아야 둘 다 뭐 주면 돼? 그렇지.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주면 되니까 괄호 있는 것들 괄호끼리 그냥 다 읽어주면 정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m-2n과 그 다음에 n-n 얘를 계산해 준 게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m과 n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게 되면 결론 나와. 그래서 m이 첫 번째 몇 n이 되든가 그래서 m은 그래서 몇 n이 되었거나 그치 m이 2n이거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면은 m과 n이 서로 같으면 된다 그랬는데 둘 중에 하나는 여기서 버려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버려야 되는 조건은 위에 거 아니면 밑에 거야? 버려야 될 조건은 위에 거 버려야 돼? 밑에 거 버려야 돼? 윤건이?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되지. 왜? 이걸 버려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기준은 줬기 때문이야. 왜? m과 n은 같으니까 아니면 다르니까? 다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m과 n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폐기가 돼. 그래서 정답은 이거밖에 안 남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부터 기억을 보는 거고 이 조건에 따라서 니은을 보는 거고 이 조건에 따라서 디귿을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부터 판단하기가 수월해지죠. 기억은 완전 개꿀이네요. 왜? m 대신에 4, n 대신에 2 넣으라는 게 기억이니까. 누가 봐도 맞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억은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은 틀렸네요. 왜? 니은은 짝수라고 보장을 받아야 아니면 못 받아요? 못 받잖아. 짝수여도 되고 홀수여도 돼. 확실하게 2의 배수라고 보장받는 건 m이었습니다. m만 보장을 받았을 뿐이지 n은 자연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n이라 그랬으니까 니은은 그래서 틀린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시 디귿은 오히려 여기 있는 n을 우리는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 있었던 m을 n에 대해서 바꿔도 상관은 없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m을 2n 더하기 n으로 해보면 되잖아. 그럼 현우 이거 몇 n이야? 여기 있는 m은 2n으로 바꿔도 되죠. 그러면 우리는 2n과 n 더해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n 플러스 n이지. 몇 n이야 이거? 3n이지. 그럼 잘 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3n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수 n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곱하는 거지. 이거 다 뭐의 배수라는 소리야 그러면? 3의 배수라는 소리죠. 왜? 숫자 3을 곱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3의 배수다. 이거 맞아 틀려 그러니까? 그랬던 거야. 정답 그래서 몇 번?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문제를 완벽하게 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기준은 한번 정리를 해봤냐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히려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에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본 다음에 우리가 유도했던 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은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15번밖에 안 됐던 거야. 쉬운 문제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이거는 솔직히 초개꿀이죠.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이제 니네들이 이거를 한번 다 풀어봤을 테니까 이거 어차피 다 지난 시간에 내가 풀려봤으니까 그러면 대놓고 한번 좀 물어볼 테니까 그 대답을 좀 해봐. 알겠죠? 됐죠? 현호는 지난 시간에 빠졌으니까 봐줄게. 너는 봐줄게. 얘네들은 그래도 한 30분의 고민 시간은 가졌으니까. 알겠죠? 얘네들은 적어도 30분은 고민은 했어. 자, 민준이. 이 문제가 실전에 다시 나왔어. 비슷한 게 나왔다고 쳐봐. 너 뭐 할래? 제일 먼저. 문제를 해봐야죠. 아니 뭐 당연히 문제 있는 거는 뭐 당연한 기본 소양입니다. 아니 문제를 안 하면은 큰일 나요. 그건 당연한 건 내 거 말고. 문제 읽었어. 그럼 이제 풀이법을 딱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까지는요? 뭐부터 할 거냐고. 오, 누구를? X가 어. n-2는 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n제곱에다 응. 대입해서 그치. 여기서 근이라는 걸 줬는데 근이라는 게 숫자로 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근이 또 다른 문자로 제시가 돼 있는데 어차피 그 문자가 2차 방정식에 있는 각 차수에 대한 개수들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각 문자에 대한 개수들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의미는 상관없을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 있는 x들 자리에다가 얘가 다 들어가 봐 이렇게 된 거잖아. 맞나요? 그래서 저기 있는 x 대신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m-2n이 그래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 제곱에서 마이너스 나는 ma 그 다음 나는 여기 x 대신에 똑같이 우리는 그래서 m-2n을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주고 거기에 우리는 누구 제곱 더해주면 되냐면 n제곱 더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뭐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전개할 수 있으니까 전개 다 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바꿔놔봐. 됐죠?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얘 앞에 거부터 전개해서 우리는 m제곱 마이너스 4 mn에 더하기 나는 4n제곱에서 마이너스 m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m제곱에다가 우리는 플러스 2mn에 나는 그래서 누구 제곱까지 나오냐면 n제곱까지 나오게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정리할 게 또 생겼기 때문에 다 정리는 해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리 다 해주게 되면서 우리는 n제곱에 대해 정리합시다. 그래서 난 여기는 5n제곱에서 마이너스 몇 mn까지 나왔냐면 2mn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때 얘가 결국 얼마가 되었다는 소리냐면 0대 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n으로 묶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n으로 묶어서 나는 5n-2m 만들어줬고 얘가 그래서 0 이렇게 되게 하기만 하면은 정답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차피 곱한 게 0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0 되면 된다는 소리니까 그럼 나는 앞에 거든 뒤에 거든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문자 사이의 관계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조건 n이 그냥 대놓고 얼마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서연이 그치 n이 대놓고 0이 되는 조건이 있는데 n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거는 개무시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안 되고 그래서 뭐밖에 안 되냐면 얘밖에 안 되겠네요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치 여기가 0 안 되는 이유는 자연수라서 그래.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 있는 제 두 번째 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5n-2m은 그래서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럼 얘네 관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게 되겠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난 여기는 5n과 2m이 같던데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돼?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일일이 때려 넣어봐야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적어도 얘는 짝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의 배수는 싹 다 짝수들이잖아. 그럼 나는 짝수들 중에서 얘 5의 배수랑 걸리는 애만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우리는 m만 찾아주면 m은 알아서 기어 나오겠지. 그게 어차피 무한대로 많겠지만 어차피 나는 10 이하로 제한을 했다니까 그럼 얘가 10이 될 때까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10 이하가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n들을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는 m에서 10 넘어가는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무시하면 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끝났네. 그래서 n에 제일 먼저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1이야 그래서 2야? 2 그래서 2부터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 넣어봤자 홀수니까 얘가 의미가 없거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2 집어넣으면 10이지. 그러니까 m은 얼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n이 2라면 m은 얼마가 되어야 돼? 그래 이거 하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그래서 얼마예요? 3은 안 될 거니까 그치 4 넣으면 얘가 20이 되고 여기 m은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10 끝난 거 같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더 큰 수가 와야 되니까 맞죠 여기까지는요. 끝난 거 같지? 그럼 끝 여기서 끝내면 되잖아요. 정답 몇 개? 2개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노가다를 하는데 그 노가다를 하기 위한 관계식 찾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했었으면은 아마 그 나머지 답 내는 건 쉬웠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머리 좀 풀렸나요? 이제 여기까지 머리가 좀 말랑말랑해졌나요? 마지막에 굳이 노가다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치 노가다 안 해도 되죠. 왜냐면은 어쨌든 그거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게 그 5, n 앞에 5 있잖아요. 응. 그
그거 아예 분수로 넘겨버려서 그 분모 지워지는 것만 찾으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죠. 상관은 없죠. 그래도 돼요. 5의 배수 중에서 m을 찾겠다 그거잖아. 상관없죠.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어쨌든 뿌리가 하나가 있는 건 아니니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뿌리가 하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되는데 드디어 아름다운 문제 도입했습니다. 너무 싫어. 참고로 저번 주에 내가 얘기로 애들 다 틀렸어. 한 명 맞췄나? 한 명? 너 맞췄었나? 그러니까 저렇게 다 안 풀거나 포기하거나 열심히 막 10분 이상을 쓰는데 답이 안 나온다고 다 애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난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죠. 난 너네가 다 틀리길 바라거든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왜? 모르는 걸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거 얘기해 줄까요? 이거 의외로 중학교 1학년들은 잘 푼다? 중학교 1학년들은 잘 풀어요. 이게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나와 있는 경우라면. 왜냐? 그리고 지금 2학년, 이제 3학년 된 애들이 이거 잘 푼다. 너네랑 걔네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뭘까요? 그냥 활용에 미쳐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걔네는 1학년 2학기 때 시험을 봤죠. 너네는 안 봤지. 그러니까 너네는 1학년 2학기 내용을 개나 소나 개똥으로 일단 넘겼지. 특히 1학년 2학기는 학원에서 얘기할 때 나중에 안 써 이러거든. 그쵸? 실제로 고등수학에서 거의 쓸 일도 없고요. 끼껏해야 활용 문제 요거 한두 개 나오는 게 끝인데. 그쵸? 여기까지는요. 한두 개 나오는 게 땡이야. 특히 입체, 도형, 부피, 건널비 이런 것들은 너네 물리학할 거 아니면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배울 일도 없고요. 앞으로 쓸 일도 없습니다. 그거는 수학도 마찬가지야. 이과를 가도. 부피를 적분해가지고 구하지 뭐 이거를 일일이 공식을 가지고 구해. 그러니까 적분해가지고 식에서 구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거를 이제 하질 않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공식을 나이가 먹을수록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는 게 원래 맞는데 중학생들은 그게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너네는 자유학년제의 유일한 마지막 세대잖아요. 니네가. 자유학년제의 마지막 세대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혜택을 받죠. 지금 밑에 애들부터는 시험을 5번 볼 수도 있다는데 3학년 2학기 때 시험을 안 본다라는 취지로 1학년 2학기 시험을 부활시켰다는데 정부가 다 지금 뒤집어 엎었잖아요. 3학년 2학기도 시험 본다는데 걔는 이제 졸지에 5번 시험 보는 불쌍한 학년이 된 거예요. 너네가 4번 시험 본 마지막 학년이 됐습니다. 되게 운받은 학년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까먹었죠. 요거를 다 까먹었지. 그래서 대부분 너네 이거 원뿔 떼고 하는 공식에서부터 막힌 애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얘는 정해져 있는 공식은 없거든. 그쵸? 원뿔대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공식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 공식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답을 내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부피 공식은 기둥 아니면은 뿔입니다. 그럼 얘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건 뿔입니까? 기둥입니까? 뿔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의 부피를 이용해서 구해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뿔의 부피를 가지고 구해줄 수밖에 없고 얘가 밑면이 원이니까 마침 원뿔로 이용해서 답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니네 원뿔 구하는 공식은 알아. 그쵸? 원뿔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뭐 곱하기 뭐예요? 민날비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오, 맞아요. 적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를 쓰는데 그거를 한 번 써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2번 써야 된다는 거야? 그걸 2번 써야 된다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결국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잘 봐. 미리 얘기한다. 나의 그림 실력 가지고 비웃지 마세요. 알겠죠? 나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미술 전교 꼴찌를 했던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내 그림 실력을 보고 넌 어디 가서 그리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놀리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뭔가가 이렇게 생길 거잖아. 알아서 보세요. 됐죠? 안 기울었지? 알아서 보세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이쪽 부분을 날려버린 거야. 이렇게 컷해버렸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은 뭔가 높이가 생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비웃지 말라 했지. 비웃지 말라 했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떤 높이가 생기게 될 텐데 그 높이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원뿔대의 부피는 큰 원뿔의 부피가 있을 건데 그 큰 원뿔에 라는 부피를 구한 거에서 뭐의 부피를 빼줘야 되냐면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준 게 우리가 진짜 원했던 계산 결과예요 라는 거는 알 수 있겠는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 있는 큰 원뿔도 그렇고 작은 원뿔도 그렇고 걸리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높이, 즉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뿔을 새로 만들면서 여기 있는 얘가 추가적으로 뻗어나갔던 이 부분이 생깁니다. 노란색 부분.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에서 일단 첫 번째로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못 푸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못 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침 이게 주관식이었잖아? 내가 얘기했지만 주관식의 답은 0부터 999까지 중에 하나라니까 1000분의 1을 확률로 뚫어서 맞춰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한 자리 자연수를 찍죠. 그러고 틀리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일단 숫자가 겁나 큰데.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만 더 연결을 할게요. 그게 중2 과정이에요. 됐나요? 도형은 좀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하세요. 1학년 거랑 2학년 거랑 이렇게 넘나들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는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나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2학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단원이 하나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닮음. 우리 입체 도형은 무조건 다 닮아요? 아니면 안 닮아요? 닮은 도형이에요. 입체 도형은 다 닮은 도형이죠. 구도 그냥 반지름만 다 주어졌으면 모든 구는 다 닮은 도형이고 원뿔도 마찬가지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원기둥도 마찬가지죠. 다 닮은 도형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된 여기 있는 작은 뿔과 여기 있는 큰 뿔도 마찬가지. 얘는 원뿔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닮았다는 거 아니면 닮지 않았다는 거야? 다 닮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도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여기에서 요 밑면의 넓이를 줬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반지름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오히려 넓이비를 이용해서 닮은 비를 찾아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요 1번을 찾아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지금부터 목표가 되었고 그 1번을 찾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결국 뭐였냐면 닮은 비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닮은 비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닮은 비는 어쨌든 나한테 준 정보가 밑면밖에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밑면의 반지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밑면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닮은 비를 찾습니다. 뭘 이용해서 찾을 거냐면 그걸 밑면을 이용해서 찾겠다. 이게 결론인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다음. 괜찮아요? 여기까지 연결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보시죠. 다 됐습니다. 수빈이 여기까지 됐어요? 뭘 갑자기 뒤에 거를 뭘 또 보고 있어. 뒤에 닮으면 더 심각한 거 하나 있는데. 미리 얘기해줘? 번호 11번이에요. 11번 닮음이 진짜 짜증났어요. 내가 그거 풀면서도 열받으면서 펜을 한 4번인가 집어 던졌어요. 그 문제 풀 때는. 내가 그 문제 풀 때는 진짜 펜을 4번 집어 던졌어요. 진짜 짜증나가지고. 계산도 잘 안 되고 짜증나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자, 보세요. 얘는 그래도 약과예요. 이 밑면을 가지고 갈 건데 나한테 준 거는 밑면의 반지름이 아니면 넓이에요. 넓이요. 넓이를 줬습니다. 그럼 닮은 비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넓이비를 이용하면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조그만 거를 잡아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요 조그만 거 하나를 잡아서 이 조그만 거를 내가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그냥 우리는 A라고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나는 여기 큰 거 여기 전체를 하나 잡아주는데 나는 여기 있는 요 큰 거를 하나 잡아서 나는 얘를 뭐로 잡을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요 뿔을 나는 지금부터 B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랬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요 각각의 뿔에 대한 나는 현재 넓이비를 준 겁니다. 누구에 대한 넓이비를 줬냐면 밑면에 대한 넓이비를 줬지. 근데 어차피 밑면의 넓이비를 이용해서 닮은 비를 구해도 그 닮은 비가 어쨌든 높이의 길이비랑 같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 문제는 그래도 좀 수월해지기는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맞나요? 그럼 넓이 B는 결국 우리는 여기 있었던 얘 큰 게 4x니까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얘 4x 대 여기 조그만 게 넓이가 x니까 그래서 우리는 x였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같은 숫자 x를 나눠주면서 나오게 되는 나는 4대 1이라는 걸 구해줄 수 있는데 이 4대 1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닮은 비의 몇 제곱배예요? 닮은 비는 넓이 비는 닮은 비의 제곱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한 게 넓이 비였고 그 넓이 비를 가지고 닮은 비를 구하게 되면 그 닮은 비는 결국 뭘 씌워주면 된다는 소리냐면 제곱하기 전에 걸 찾아라. 즉 루트 씌우라는 소리가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를 씌워봐. 그럼 얘 닮은 비 나왔잖아. 몇 대 몇이라고? 각각 루트 씌우면 돼요. 됐죠? 몇 대 몇? 닮은 비 그래서? 2대 1이 닮은 비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2대1 닮은 비가 실제는 높이의 길이 B랑도 같을 테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현재 높이의 길이 B, 나는 여기 있는 얘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전체를 나는 그래서 1 더하기 x 더하기 5 요렇게 잡아준 거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그냥 몇 번이 되면 되냐면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밖에 거 곱한 거랑 안에 거 곱한 거이 서로 같다. 이거 이용하면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 나는 2 곱하기 나는 1번이 결국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1은 곱하나 마나니까 1 더하기 x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넘어가게 되면은 1번 나오게 되었고 그 1번은 여기 오른쪽은 x 더하기 5 이거 하나밖에 안 남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1번이 x 더하기 5였대요. 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유일한 정보였던 이 친구. 그래서 여기는 높이를 찾아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면은 이제부터 원뿔 때 부피 구하는 건 쉬워지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뿔 때의 부피를 구할 거고 이 원뿔 때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공식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뿔 때의 부피 700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큰 볼의 부피에서 즉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4x라니까 4x에다가 나는 저기 높이 x 더하기 5를 한 번 더한 거예요? 두 번 더한 거예요? 여기 있는 큰 볼의 높이는? 윤건이 한 번 더한 거야? 두 번 더한 거야? 높이를? 두 번 더한 거.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 더하기 5에 2배. 이렇게 돼 있는 게 큰 볼의 부피였던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작은 볼의 부피는 이거죠. 빨간색. 그러면 나는 밑넓이는 x고 높이는 x 더하기 5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얘 부피 구하면 되니까 그냥 나는 여기 있는 3분의 1에다가 밑넓이는 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높이 x 더하기 5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얘네 계산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숫자는 일단 더러워서 짜증나는데 뭐 어쩔 거야. 하긴 해야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x를 찾아주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나? 현 왜? 이거야? 이거? 이거는 요거잖아요? 안에 거 곱한 거랑 밖에 거 곱한 것이 같다. 그치? 그럼 밖에 거 곱하면 2 곱하기 1이지. 근데 여기는 1번을 그냥 뭐 mn 이런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나는 이 m은 여기 1은 어차피 곱하나 많으니까 n 더하기 x 더하기 5지. 그러면 어쨌든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높이가 x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m이라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오른쪽에 둔 거야. 그래서 높이가 x 더하기 5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도 2번은 부피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답은 이거 풀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풀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2차 방정식 단순하게 푸는 거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가 해드릴게요. 이게 26번이었대요. 그래도 얘는 정답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실제로 내가 봤을 때 이 기출문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실제 오답률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얘 한 몇 프로 나왔을까 했는데 얘는 그래도 한 50% 절반은 맞췄대요. 이거는 실제 그랬어요. 절반은 맞췄던 문제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절반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틀린 절반 말고 맞춘 절반.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하나 이건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니네 미적분을 위해서라도. 여기 애들 중에 이과가 숨은 샤이 이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샤이 이과들 잘 들으세요. 이과들 문과들은 안 들어도 되고 이과들
이과들은 나중에 학교에서 미적분 2라는 과목을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안 들으면 아마 학교에서 뭐라 할 거예요. 무조건 거의 듣게 할 텐데 미적분 2라는 과목을 3학년 때 그 미적분 2라는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이 넓이비와 닮은 비 사이의 관계 있죠. 이거 이용해가지고 그 수열의 극한 급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 도형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넓이에 합고하는 뭐 이런 건데 그거를 활용할 때 도움 많이 됩니다. 요 관계는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넓이비랑 닮은 비 사이의 관계는. 알겠지? 이과들은 특히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 주세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내용. 알겠죠? 이 문제를 가져온 건 그 닮음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2차 방정식만 있었으면은 나는 이거 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닮음 때문에 가져온 거라서 그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주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사연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응. 윤관이 여기까지 괜찮나? 응. 승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런 문제들을 좀 잘 보시면서 사고를 좀 확장해 나가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이건 쉬워요. 그치? 자, 봐봐. 요건 쉽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건 쉽죠? 요거는 그냥 좀 가볍게 보고 갑시다. 이건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다가온 내신을 위해서라도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을 위해서라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우리 반 애들한테는 여기 거의 우리 반 애들이 없지만 내가 항상 우리 반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승아는 어제 들었지? 어제 내가 잔소리 했잖아요. 어제 또. 나는 우리 반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등수학은 중학수학이랑은 확실히 다르다. 시중문제집에 있는 유형이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오면 그건 불법입니다. 절대 그렇게 못 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시중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사서 풀어. 뭐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요. 학원 선생님들은 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준 자료는 완전히 적중률이 높은 자료야.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 자료들을 그대로 똑같이 낸다? 그럼 무조건 선생님들 다 구속감입니다. 구속돼요. 선생님들 싹 다 구속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동네 학원에서 주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싹 다 뒤집니다. 실제로. 이건 실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들은 얘기고요. 나는 주변에 교사가 많으니까. 실제 나는 교사가 많으니까 실제 들은 얘기들인데 싹 다 그 학원에서 주는 자료들이 학교에서 너네들은 다 맨날 아무 생각 없이 꺼내놓고 있잖아요. 다. 학교에서 주는 자료 다 꺼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다 스캔을 해요. 그리고 이게 어느 문제집 거다. 아니면 이게 어느 문제 은행에서 나온 것이다를 다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표현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요. 다 교묘하게 바꿔요. 쉬운 문제들 빼고는. 쉬운 문제들 빼고는 다 교묘하게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몰라. 너네는. 이게 실제로 나왔을 때 얘가 뭔 말을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거 우리는 했다고 얘기를 하고 너네는 아니요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야. 이게 약간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본질은 똑같다는 거거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너네들도 문제를 읽으면서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천천히 해독하는 능력을 좀 가지는 게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그걸 좀 연습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그걸 좀 하기에는 딱 좋은 문제기는 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됐나요? 그래서 그 의도를 좀 해독하기에는 좀 좋아요. 그래서 얘는 좀 그거를 좀 해독한다는 느낌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너네가 이거를 못 푼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못 푼 애들도 없을 거고요. 심지어 얘는 쉬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쉬웠고 못 푼 애들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하나만 기억해줘. 앞에 봐봐. 그거 답은 조금 이따가 내고 이거나 봐.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확실한 건 문장을 식으로 바꿔내는 것 좀 연습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봐. 그거를 좀 찾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부터 적용을 좀 해보면 어려운 문제, 초고난도 문제들 나왔을 때 남들 다 틀리는데 너네만 맞출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돼. 알겠죠? 광성고도 긴장 안 하면 안 되고 특히 동상고는 표현 그지같이 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학교가요. 그러니까 너는 문제를 어떻게든 잘 읽어야 되겠고요. 됐죠? 인화는 약간 좀 그게 반반이고 넌 어디 갔지 용관이? 거기는 빡세죠. 거기는 요런 문제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여고들은 화이팅 하세요. 이나 말고는 다 화이팅 하셔야 돼요. 약간 표현이 반반이에요. 선생님들마다 반반이라서 진짜 지저분하게 내는 선생님 반,
깔끔하게 내는 셈 반인데 누가 걸릴지 몰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좀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0번 문제는요, 그래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려고요.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60, 33인 직사각형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주어져 있는 처음 직사각형은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가요? 처음 직사각형은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인가요? 60, 34. 이게 처음 직사각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처음에서 그러면은 나는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가로 길이는 몇 초 몇 센치씩 줄일 거고 2cm. 2cm씩 줄이고 세로의 길이는 몇 cm씩 늘려서 3cm씩 늘려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는 지금부터 t초 뒤에 있는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t초만큼 같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얘 이동한 정도가 요 정도 생겼다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얘 높이도 이 정도 생겼다라고 합시다. t초 정도 이동을 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각각 이동한 정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원했던 건 얘네들 사이의 실제 간격을 구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실제 간격을 재는 거는 우리는 1초당 3cm씩 우리는 t초 동안 간게 세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초당 2cm씩 나는 t초 동안 간 게 가로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 얘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t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는 있을 거라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t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부터 재보는 거야. 그럼 가로는 이 간격이 몇 t야? 이 간격은 몇 t라고 정해주면 될까요? 2t. 그치 2t겠지. 2초씩? 2초씩 t초만큼.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윤곽이 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2cm씩 t초만큼. 그러니까 나는 2t. 이렇게 될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같은 원리로 세로는 몇 cm씩 t초 이동한 거니까? 3cm. 3cm씩 t초 같죠? 그러니까 나는 몇 t? 여기는 그래서 몇 t? 그래서 여기가 3t가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가로는 그 2t만큼 왼쪽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 더해야 되겠고 아니면 빼야 되겠고 그 길이만큼 더해야 돼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요 2t만큼 왼쪽으로 갔으니까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겠지. 맞아요? 길이가 점점 줄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빼야 되겠고 그래서 나는 여기 있었던 얘를 보면 얘가 60에서 2t를 빼준 것이 되고 그럼 얘는 늘렸지 3t만큼. 그러니까 얘는 현재 실제로 늘어난 정도는 그래서 나는 33에서 3t만큼을 더해준 것이 돼요? 아니면 빼준 것이 돼요? 얘는 오히려 더한 것만큼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각각 만들어주는 게 지금 여기서의 내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길이가 새로 바뀌어서 새로운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됐어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직사각형이 생기는데 그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넓이가 즉 나는 여기 있었던 60-2t와 나는 33 더하기 3t를 곱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됐나요?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였던 60과 33을 곱해준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달랐다라는 거예요? 결국 넓이가 같아졌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장을 이용한 식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건 뭐야? 이거 풀면 되잖아. 다만 여기서 우리가 t는 뭐로 잡았기 때문에? 초로 잡았죠. 그럼 초로 잡았다는 걸 다시 얘기하자. 초잖아? 초는 음수가 돼요? 아니면 음수가 안 돼요? 음수가 안 되지. 인수분 했는데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 그럼 걔는 가차없이 뭐 하면 된다요? 빠꾸, 즉 버리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물론 얘는 음수가 나오지도 않아요. 됐나요? 0과 나머지가 나올 거거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끝!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되죠?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5분만 쉬었다 갑시다. 지금 6시까지 쉬고 6시에 전설의 이 문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쉬었다 갈게요.
문제입니다. 내가 이 얘기는 해줄게요. 만약 이거를 풀어서 맞췄다? 이건 진짜 칭찬받아도 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진짜 좀 칭찬받아도 돼. 왜냐면은 여기 문제 사이에 숨겨져 있는 약간 숨은 속뜻?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똑같이 다시 낸다. 난 찬성.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똑같이 낸다고 하면 난 찬성. 왜냐? 니네 학교 시험 문제 이거 똑같이 낸다고 하면은 그래도 절반은 틀릴 거예요. 이 문제에서 실제로. 절반 이상 다 틀리면 그래도 변별력이 있거든요. 됐나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거 똑같이 냈을 때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극상위권 애들도 그것도 이제 다른 문제들 시간 다 빼고 다 쫙 풀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하나 남겨놨을 때 풀었을 때 딱 그랬을 때 약간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지, 그거 아니면 아마 좀 가망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신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 정도 되는 난이도 문제를 학평은 딱 똑같이 30문제를 주는데 학평은 그거를 100분을 줘. 그러니까 시간이 무조건 남아요. 100분이기 때문에.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세단 말이야. 근데 내신은 이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를 딱 20문제 가까이를 줍니다. 그럼 딱 10문제밖에 안 준 거야. 근데 시간은 OMR 마킹까지 포함해서 50분이야. 그러면 문제는 10문제밖에 안 줄여줬고 시간은 절반을 줄였죠. 그럼 어떻게 되겠냐? 안 하던 긴장감이 생겨요. 시간 안에 못 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기고. 왜냐? 우리는 너네한테 계속 겁을 줄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겁을 줄 거거든. 실제로 고등수학은 모든 아이들이 경험을 하지만 첫 중간고사 때는 대부분 시간 관리를 실패합니다. 왜냐?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단 한 번도 너네가 시간 재서 풀어본 적이 없거든. 시간에 재서 푼다 하더라도 학원에서 재는 거는 그래도 그 정도의 긴장감까지 있지는 않아요. 그걸 이제 학교 현장에서 풀려고 하면은 더 긴장되지. 왜? 니네는 데스매치잖아요. 하나하나의 시험이 다 그대로 점수가 반영이 되는 데스매치이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된단 말이야. 학원은 그걸 이제 여러 번 보고 그걸 여러 번 단련시키고 부모님께 점수 통보한다고 하지만 학원 점수는 너네 인생에 도움되는 건 아니잖아요. 됐어? 인생을 막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 다만 그 학원에 있는 평가를 통해서 내가 시험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예측을 하는 것 뿐이지. 그거보다 더 잘 볼 수도 있고 더 못 볼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 실전이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긴장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신에서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은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인데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시각도 같이 띄워놓고 가는 게 좋겠죠. 이게 딱 그거를 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세요. 자, 첫 번째 교훈. 첫 번째 레슨 들어갑니다. 첫 번째 레슨. 왜 때 지났다고 갈구는 거야? 지금 때 지났다고 갈구는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다 때 지났다고 지금 현재 갈구는 표정인데 내 맘이야.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레슨. 모르는 조건들이 있다면 모르는 조건은 다 문자로 취급합니까? 아니면 숫자로 취급합니까? 문자로 취급합니다. 문자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다 문자를 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근데 이거는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우니까 다 알아.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연결을 좀 시켜줄 게 있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냐? 그때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가 있는 거야. 그때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 이 경우에는요,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관계식이 존재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는 식을 무조건 찾을 수 있게 줘요. 그걸 대놓고 줬느냐 꽁꽁 숨겨서 줬느냐 그 차이에 있을 뿐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문제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네한테 줄 첫 번째 교훈은 이거는 좀 다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이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래서 제발 뭐 해줬으면 좋겠냐면 관계식부터 찾아주세요. 그래서 관계식을 찾아라.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고 대부분 도형은 닮음을 이용해서 찾아요. 그거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이거 정리 좀 해놓으세요. 먼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먼저.
딱 한 줄이야.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관계식을 먼저 찾아라. 왜? 문자는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줄 거야. 됐죠? 이걸 찾아주라는 소리입니다. 자, 정리 다 하셨으면 앞에 보세요. 이제부터 잘 봐. 지금부터 다 잘 봐. 앞에 잘 봐.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풀었던 방법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야 돼. 아무런 설명 없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보기만 하세요. 따로 적을 건 없고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이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나는 뭐 할 거냐면 닮음을 이용한다 그랬어.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나는 지금부터 관계식들을 찾을 겁니다. 닮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닮음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봐도 얘는 닮은 삼각형들이 많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닮은 삼각형을 찾을 거고 특히 우리가 주어져 있는 넓이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렇게 주어졌던 이 녹색 사각형과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었던 이 파란색 사각형 얘네들의 넓이의 합을 줬고 그 넓이의 합이 3이라는 조건은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그럼 적어도 뭐야? 문자라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이 얘기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XY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XY는 요쪽이든 한쪽만 잡으면 알아서 나머지는 튀어나오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한쪽만 잡아서 가려고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한쪽만 잡을게요. 그럼 너네가 골라. 녹색 쪽에 XY 잡을래? 아니면 파란색 쪽에 XY 잡을래? 너네가 골라봐. 녹색 쪽에 잡을래? 파란색 쪽에 잡을래? 녹색 쪽에 잡을래요? 그래. 그럼 녹색에 잡아요.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요. 어디로 기준 잡아도 상관은 없단 소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이 녹색의 가로를 잡아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를 X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세로를 잡아서 얘를 Y 이렇게 잡을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평행이니까 똑같겠지? 봐봐. 그러니까 여기 셋은 평행이니까 여기 있는 BQ도 똑같이 뭐가 될 거냐면 X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도 똑같이 얘랑 평행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뭐가 될 거냐면 Y가 되겠죠. 됐죠?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여기 있었던 이 길이와 여기 있었던 이 길이 또한 XY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가능해지니까.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 표현을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2에서 Y만큼 빼고 나면 나머지 그래서 얘가 2-Y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전체 4, 그 중에서 X가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나는 4-X가 될 거고 그러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 더 보여줄 수 있는 사실은 이미 여기 있는 요 전체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요 전체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들어가 있었던 부분 즉 여기 있었던 이 일부분이 이미 뭐냐면 얘가 AA 닮음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각도가 이미 똑같거든. 그러니까 각도가 똑같아서 이미 얘네들이 닮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닮음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찾았고 그래서 첫 번째 스텝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했던 삼각형 BCD라고 주어졌던 친구와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을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나는 BQO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닮음이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겠다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가.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XY 다 때려 넣어야 되고 여기서 굳이 피타고라스 정리 써가지고 대각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각선까지는 안 찾아도 되니까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바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PQ, X를 먼저 기준 잡아서 갈게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PQ,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니까 그럼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를 읽어주는 게 닮음 BG.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닮음 기호를 쓸 때는 반드시 대응 점들끼리만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의 순서를 지켜야 닮음 변이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닮은 순서를 지켜야 대응변이 나오니까 그 대응변을 찾기 위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두 번째였던 B, C 여기 전체 길이였던 4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연결이 되면서 나는 지금부터 누구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밖에 없냐면 C, D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됐죠? 밑변이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PD.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CD로 잡은 게 2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게 2. 그럼 여기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니까 QO. 여기 되겠네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2 마이너스 Y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의 관계로 봐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상준아. 그죠? 내가 졸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너 때문에 이거를 끌 수는 없잖아요. 알약쌤처럼 꺼버릴까? 안 줄게요. 알약쌤처럼 꺼버려도 될 것 같지 않아, 서연아? 알약쌤 끄잖아. 아니야? 알약쌤 끄잖아, 이거. 심지어 알약쌤은 에어컨 틀고 수업하지 않니? 내가 알기로 1월 때까지 에어컨 틀고 수업한다 그랬는데. 이럴 때까지 에어컨 틀고 수업하신다 그랬어.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있는 학원에서는 에어컨 틀고 수업하긴 해요. 거긴 진짜 더워요. 거긴 진짜 더워요. 거기는 딱 우리 1강, 여기 3강의실 같은 사이즈의 수업을 하거든요. 3강의실 같은 사이즈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칠판은 커요. 왜냐면은 문이 뒤에 있고 칠판은 이쪽, 너네 여기 건물로 따지면 유리창 쪽에 칠판이 있기 때문에 칠판은 큰데 그래도 되게 좁아. 거기에 10명 들어가서 수업을 하니까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는 거기는 빔 프로젝터가 위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여기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싹꺾기 해가지고 빔 프로젝터를 부신 건데 싹꺾기가 잘못 날려가지고 빔 프로젝터를 그래서 부신 건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있었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빔 프로젝터가. 되게 더워 거기는. 얘가 열을 장난하게 내뿜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더워. 그래서 거기는 진짜 내가 에어컨을 틀고 수업을 합니다. 지금도. 이거 히터예요. 뭘 쫄아. 이거 히터야. 니네 추울까봐 히터 틀어줬는데 얘가 눈을 한 번만 더 감으면은 리모컨을 저기 바로 앞에서 바로 가지고 와서 나는 히터를 끌 겁니다. 왜? 지금 있어? 여기가 차가워서? 따뜻한데? 따뜻한데? 너 몸에 열이 많지? 몸에 열이 많으면 차갑다고 느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확실히 협박을 해야 잠이 깨는구만. 자, 여기 보십시오. 앞에 봐. 다 왔어. 그럼 이거 똑같지? 밖에 거 곱한 거랑 안에 거 둘이 곱한 것이 서로 같다 아니면 다르다? 이거 둘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거 쓰면 되니까 밖에 거 둘을 곱해서 만들어낸 2x랑 안에 거 둘을 곱해서 만들어낸 마이너스 4y 더하기 8이 갖다 놓고 풀면은 우리가 정리가 될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해서 정리해. 그래서 우리는 2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y 더하기 4라는 결론이 나와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진짜 뭐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여기까지 잡았을 때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요렇게 문자가 여러 개로 설정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닮음이든 아니면 문제에서 대놓고 뭐라도 얘기를 해주든 그걸 이용해서 어쨌든 줄일 수 있는 무언가를 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찾아가지고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텝 2. 그때 우리 문제에서 준 조건이 있을 건데 내가 지금 현재 보면 알겠지만 이거 첫 번째 있었던 스텝 1은 조건 외잖아요. 잘 보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림에서 우리가 닮음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닮음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찾은 거는 사실상 문제에서 준 조건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 외에서 조건을 이용해서 관계식을 찾았다면 반드시 두 번째로 이용하실 건 뭐냐면 문제 내에도 조건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는 반드시 뭐냐? 꼭 너네가 많이 놓치는 건데 문제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만 표시된 조건을 적극적으로 다 찾아서 이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저 그림에는 없는 문제에만 들어가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분명히. 얘도 지금 딱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걔를 어떻게든 찾으세요. 그래서 뭐 하면 돼? 표현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표현하면 되는 게 여기 두 번째 스텝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스텝을 그대로 이용을 하자고. 그럼 뭐야? 우리에서 문제에서 준 조건은 얘네 둘의 넓이의 합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괄호만 쳐놔. 사각형 APOS랑 사각형 OQCR의 넓이의 합이 3이다 라는 조건이 문제에서만 준 조건이니까 그럼 나는 지금부터 제 사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일단 XY로 표현이나 좀 해봅시다.
그럼 x, y로 표현하면 얘는 그냥 x랑 y 둘을 서로 뭐 한 거고? 곱한 거고 x, y고. 그쵸?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을 서로 뭐 해준 거니까? 곱한 거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맞잖아. 뭐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면. 그래서 나는 x, y 더하기 나는 4-x랑 나는 여기는 2-y 이렇게 곱해주는데 문자 더럽게 많은 거 싫어가지고 내가 x 다 이걸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놨죠? 됐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기 있는 x들을 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었던 x랑 여기 있었던 x를 모두 다 나는 마이너스 2y 더하기 4로 마이너스 2y 더하기 4로 바꿔서 표현해주는 것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봐. 그럼 뭔가 생기겠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정리를 하니까 얘가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2차. 이거 2차 방정식이 됐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얘가 결국 얼마가 되었다라는 거니까 넓이. 넓이하고 얼마래? 3. 그래, 여기까지 딱 쓰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로 y가 나와야 아니면 안 나와요? 나오. y가 나오지. y가 두 개가 나오지. 그럼 y 두 개를 이용해서 x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때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조건 밑줄. 어떤 조건까지 써서 우리가 답을 유도해야 되냐면 밑줄. 이 AP랑 PB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유도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AP는 Y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PB는 누구냐? 라고 하면 PB는 이거야. E-Y.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를 비교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누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냐면 PB가 무조건 더 커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넘어가면 얘가 그래서 이 Y가 2보다 작으면 되니까 그래서 Y가 1보다 작은. 즉 우리는 진분수가 되는 애만 찾아라.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 진분수가 되는 애. 그것만이 정답일 거고 그걸 이용해서 X를 찾아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AP 심지어 Y 구하라 그러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다만 이 문제, 요 식을 유도할 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닮음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 시험 문제 조금이라도 까다롭게 내고 싶어? 못 쓰면 돼? 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봐봐. 니네를 골탕 먹여야겠어. 여기는 어쨌든 시험 범위는 맞으니까. 골탕은 먹여야겠어. 그럼 뭐 갖다 쓰면은 너네가 손을 못 댈까요? 닮음 쓰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차 방정식에서 니네 점수 다 깎아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는 중학교 때 배운 닮음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닮음 들어가면 너네가 되게 싫어하거든 실제로. 그래서 닮음을 막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는 닮음 많이 내요.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진짜 닮음 많이 내시니까 그 닮음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답을 유도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3년 내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닮음은 어쨌든 길이비를 찾는 거고, 길이비를 찾을 때 중요한 거는 닮은 삼각형을 찾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 닮은 삼각형을 찾을 때 가장 좋은 게 SAS 닮음이 아니면 AA 닮음이에요? 가장 좋은 건? SAS. 아, 그건 진짜 찾기 힘들어요. 고등학교 가서는 주지도 않아요. 대부분 다 AA로 풀려요. 얘도 보면 AA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도 잘 보면 AA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AA로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각들을 찾으세요. 2개 이상이 있다. 삼각형에서 같은 각이 2개 이상이다. 무조건 AA 닮음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이용해서 닮음비를 찾으면 오히려 길이상의 관계식을 찾기가 편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잘 체크해주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들을 좀 우리가 보면 되겠고, 12, 13번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요 정도에서 내가 요 정도 힌트를 좀 드렸으면 아마 두 문제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 두 문제도 마찬가지 닮음이에요. 이용해야 되는 건. 그나마 여기 12번은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 얘는 닮음을 안 가도 돼. 문자만 잘 처리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가 12번.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13번은 빼박 읽다 보면 닮음이에요. 이걸 닮음 써야 되거든요. 닮음 이용해서 답 찾아주면 돼요. 상준아, 알았지? 눈을 감아버렸네? 눈을 감았네? 나는 끝났는데?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함수 갑시다. 함수.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함수를 좀 가보도록 합시다. 답은 이따가 내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2, 13은 다음 시간 시작할 때 머리 또 말랑말랑해지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잘 봐라. 잘 봐라. look, listen. 자, 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지. 니네 고등수학의 시작과 끝은 다 뭐래요? 함수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의 시작도 함수, 끝도 함수, 특히 대수, 미적분은 처음과 끝이 다 함수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한 학기 내내 함수만 다루고요. 그게 이제 이과들은 1년 내내 함수만 다루는 거예요. 미적분 1, 2에서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1년 내내 함수를 다루는 거고, 만약에 너네가 문과라면은 한 학기 동안은 어쨌든 함수는 만나셔야 돼. 미분이라는 단어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대수는 애초에 1, 2단원이 함수들이야. 지수로 만들어진 함수, 뭐 그 지수의 역함수, 지수의 반대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함수, 그 다음에 사인 가지고 만들어낸 함수, 삼각대를 가지고 만들어낸 함수. 얘네 셋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게 대수거든요. 그래서 함수들은 결국은 되게 중요하고 1학년 때는 그거를 배우기 위한 기초 토대를 다시 한 번 더 다질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1학년 때 다지는 함수의 기초 토대는 2학기 때 배워요. 2학기 마지막 단원이 함수니까. 공통수학 2의 마지막 단원이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중학교 때 했던 거 가지고 풀어야 돼. 근데 함수가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너네 지금 공통수학 1에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했을 텐데 거기 다 함수 쓰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함수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라는 거는요 꼭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의외로 함수 개념은 언제부터 잡으셔야 되냐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잘 잡고 올라왔었어야 돼요. 근데 니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1 때 뭐였지? 중1 때 열심히 놀았죠. 솔직히 우리 딱 까놓고 얘기하자.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지금 고등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하루에 3시간만 자고 공부 안 했습니다. 이런 애 어디 있어. 놀 거 다 놀았잖아 1학년 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때 다 놀고 오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 배웠던 이 내용들이 흔들리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왜? 수행평가로 대충 받고 심지어 학기 말이라서 어떤 학교들을 안 봤어. 수행평가로도. 여기를 보지도 않은 학교들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개무시를 받았던 거야 여기가. 너네 입장에서도 무시가 될 입장인 거지. 왜? 너네는 시험범위가 아니면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다. 나도 그런데 뭐. 그건 나도 그런데 뭐 시험범위 아니면 공부 안 하잖아요.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는 이상. 됐나요?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그 당시에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중2 때 어떻게 됐냐? 1차 함수 들어가니까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것이 돼요. 됐죠? 왜? 여기서 1학년 때부터 연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1학년 때부터 연결되는 것들이 무너져 있으냐? 2학년 때 했던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럼 2학년 때까지 안 됐으니까 중3에 배우게 되는 2차 함수를 들을 때 저게 더 이상 뭔 말을 하는지는 이제 진짜 못 알아듣게 되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여기까지 온 애들이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되는 라인업이거든. 수포자의 라인업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는 개념부터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개념이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연결돼 있어요. 1, 2, 3학년의 내용들이 다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는 것들을 토대로 너네는 어쨌든 한 번은 다 듣고 왔다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핵심들만 다시 한번 딱 잡고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뒤에 있는 문제들은 쉬워요. 할만할 거고. 상준아, 졸면 서연이가 일로 올래? 아, 여기 오면 너 얼굴 비치니까 여기 가운데 자리로 와. 여기로 와서 얘가 존다. 뒤통수를 한 대씩 후려. 알겠지? 뒤통수 한 대씩 후려. 알겠죠? 윤건이 올래? 얘 약간 눈 반짝반짝 거리는데? 네가 올래? 네가 올래?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몇 시에 일어났어?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7시요. 많이 잤잖아. 왜 이렇게 피곤해? 어쭈 모르겠어. 아니 너는 꼭 내가 여기서 앞에서 똥꼬쇼를 해주면 좋아하고 똥꼬쇼 안 해주면 졸고 뭐 어쩌자는 거야. 내가 맨날 똥꼬쇼 해줘야 돼 그러면? 그치? 내가 똥꼬쇼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쵸?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할 때 잘 들어. 지금부터 listen carefully. 자, 잘 들어보시면 그래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돼. 다 설명은 안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하는 거는 일단 시작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1차 함수, 2차 함수를 기본적으로 다룰 건데 1차 함수도 중요한 것만 챙겨. 2차 함수도 중요한 것만 챙겨. 그거 가지고 고등수학 넘어와. 그러면 고등수학에서 적어도 흔들리진 않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 안 들릴 수 있는 토대를 드릴 테니까 그것만 잘 듣고 체크해주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 1쪽에 있는 것부터 좀 밑줄 좀 긋고 갈게요. 됐습니까? 그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동그라미 쳐 좌표입니다. 여기 2번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왼쪽에 2번으로 돼 있는 요 내용 그대로 있는 건데 여기에 똑같이 좌표라는 부분에 동그라미 좀 쳐주시면 됩니다. 그때 좌표는 흔히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면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그냥 이거야. 좌표는 여기 위에다가 적어줄래? 여기 옆에 있는 얘가 설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좌표는 점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좌표평면이라는 건 2차원 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가로, 세로 얘네들을 나타내 주는 거란 말이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로랑 세로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새로운 영역들이 생겼는데 그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는 그 영역에 내가 임의로 점 하나를 찍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얘 위치야. 너의 자리는 where is your, what is your name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what is your name 이런 거 궁금해하는 거야. 진짜 이름 뭐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름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좌표는 그 이름을 찾는 과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찾는 거고 그 이름을 나는 순서를 정해서 가로에 있는 거를 먼저 읽기로 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가로에 있는 것이 바로 x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야? x좌표가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로에 있는 거를 나중에 읽기로 했고요. 그 세로가 y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세로줄에 있는 숫자를 나중에 읽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라고 주어져 있는 얘는 가로, 세로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숫자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줄 거는 이 동그라미, 이 순서상의 표현이고 이거 밑에다가 적어줄 건 x 좌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는 y 좌표를 뒤에 읽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가로 먼저 세로 나중이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다 알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x축과 동그라미 y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니네가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축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나는 여기 축이라는 개념들은 결국 뭐냐면 기준선을 얘기하거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 축은 이런 의미야. 적어놓으면 얘네 그냥 기준선이야. 기준선. 그러면 너네가 숫자에서 기준 잡는 거는 이미 정수유리수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럼 정수유리수에서 얘기하는 기준 그걸 얘기해봐. 야! 기준! 기준이면 숫자 얼마를 기준으로 잡아요? 수빈아, 네. 숫자에서 기준은 얼마일까? 0이. 0이 기준이에요. 양수와 음수가 바뀌는 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양수와 음수가 바뀌는 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선이라는 거는 실제 그 0을 나타내주는 선을 얘기해주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x축이라고 주어져 있는 건 여기 있는 y가 0이라는 조건을 깔고 가는 거야. 왜? y쪽에서 바뀐 건 없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밑줄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y좌표가 0인 거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y축이라는 것 자체는 얘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x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가 여기 있는 요 기준에서 변화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밑줄 y축 위에 있다는 건 x좌표가 0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 위에 있는 점을 좌표로 표현할 수는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정도는 얘기해주면 되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위에다가 적어주면 이건 더 도움은 돼요. 이거 적어놔? 4번 공통수학 2입니다. 니네가 나중에 공통수학 2를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배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공통수학 2의 1단원의 마지막 단원이 요거예요. 접을 대칭 이동하는 거. 됐니?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 자세하게 다루니까 중학과정에서는 여기까지는 크게 안 다룹니다. 1학년 과정도 여기까지 크게 안 다뤄요.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학기 때 본격적으로 다룰 테니까 4번은 그냥 1번은 보고 넘어가세요. 배우기는 했으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 다음에 옆에 여기 2번으로 돼 있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2번으로 돼 있는 것도 가볍게 개념 복습을 좀 하면서 보자면 복습 좀 하자 우리. 여기까지는 괜찮죠? 괜찮지? 개념 이해돼요? 괜찮죠? 괜찮지? 너네 1학년 때 배웠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나요? 3년 전에 이런 거 했다는 거 새록새록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애도 있고 안 떠오르는 애도 있고. 그쵸? 여기까지 했냐? 승아 좀 떠올라 이제? 약간 새로 듣는 기분이야? 그래. 그러면 이제 이해하면 되지. 지금까지 됐죠? 지금까지 이해됐지? 딱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두 번째 가봅시다. 앞에 보세요. 그래서 실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함수 동그라미 치고 함수 밑에다가 적어줍니다. 함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학교에서 얘기하는 함수는 단순합니다. 관계식이에요. 관계식.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두 변수.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는 두 문자거든요. 그때 그 두 문자 사이에 관계식을 구해주는 게 함수입니다.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배우는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밖에 없는 거야. 왜? 니네가 배우고 있는 식이 1차식과 2차식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대수 과정에서 이제 지수로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고 그 지수의 반대말로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관계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든 함수가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함수는 관계식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요 y를 결정해 줘야 되는 그 y를 나타내 줘야 되는 문자가 여기 오른쪽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문자를 지정해 주는 거고 그 문자가 x인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한 그래서 오른쪽에는 뭐가 많이 오냐면 식이 진짜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y를 정리한다. 그러니까 y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x의 숫자를 아무거나 때려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가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다 y로 인정을 한다. 그거에 있는 점들을 좌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좌표는 거기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 y 좌표 값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그라미 그걸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함수값은 결국 밑줄 y의 값. 다시 한번 뭐냐면 좌표값입니다. 그때 그 좌표의 값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좌표의 값을 결정해주는 x가 있어야 되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x를 표현해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x를 어디다가 쓰냐면 요 기호 f라는 요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x 있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그 x 안에다가 숫자든 문자든 때려 넣어서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야. F1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x가 1이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x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x가 얼마일 때 값을 찾아달라는 게 F1이야? 1일 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승아 됐어? 그러니까 F1은 그냥 이거야. 여기 있는 요 x에 대한 식에서 x가 1로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F1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맞니? 그러면은요 상준이 F100이 있어요. 그럼 x가 얼마일 때 찾으라는 거야 이거는? 그래 x가 100일 때 찾으라는 소리야. 알겠죠? 승아? 그럼 얘가 FA가 있어. 그럼 x가 뭐가 됐을 때? A가 됐을 때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좌표는 y값을 읽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아니면 식을 통해서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됐나요? 오늘 필요한 개념은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만 알고 있으면 뒤에 있는 문제들은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정리 잘 하시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비례 반비례 함수들은 따로 얘기 안 합니다. 정비례 반비례 함수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아요.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서. 됐니? 그리고 정비례는 곧 배우죠. 정비례가 뭐야? 니네 알잖아. 야, 갑자기 궁금해 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나 이 정도 아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참고로 나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바로 오기 전에 하고 오는 애들이 중이거든요. 걔네하고 오거든요. 중학교 2학년 애들하고 오거든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애들 걔네하고 오는데 걔네는 알아요. 참고로 걔네는 최근에 나가서 거기는 진도가 빨라요. 거기는 수업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는 수업 시간이 많아서 진도가 빠른데 어쨌든 여기 갑자기 궁금해졌어. 한번 물어봐야겠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이런 허접한 소리 얘기하지 말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는 1학년 때 배우는 허접한 설명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정비례 반비례 안 써. 고등학교 넘어오면. 이거 자체에 이름을 붙여주지. 이 정비례 함수는 근데 중학교 때 이름을 이미 붙이고 와요. 이게 무슨 함수일까요? 정비례 함수는 무슨 함수야? 1차 함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비례 함수는 1차. 다음 주에 되게 중요한 핵심들을 내가 찝어드릴 거예요. 1차 함수는. 다 외울 필요는 없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차 함수에서 필요한 것들만 알면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정비례부터 얘기하지 말자는 거야. 어차피 정비례를 푸는 것도 아니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비례. 이게 뭘까요? 이건 솔직히 중학과정만 했다면 이건 모를 수 있어요. 아직 공통수학 2를 나간 애들이 없는 건가? 나갔어? 공통수학 2? 조금? 그럼 아직 3단원 못 갔어요? 3단원 못 갔으면 모를 수 있겠다. 너는? 나가긴 했어요. 끝까지 다 나갔어요? 공통수학 2? 아니 끝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하겠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설마 집합에서 끊었니? 아니 거기까지는. 뭐야 그럼 1단원이네. 조금 나갔네. 조금 1단원이네. 집합이 2단원의 처음인데 집합 안 했으면 아마 1단원일 거야. 그러면 이거 아무도 모르겠네? 윤관이 알아요? 너 공수 2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공수 2 하지 않아? 공수 2? 몰라? 역함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역함수 아니고 이게 나중에 2학기 때 니네 다 배울 거야. 이게 유리식으로 주어져 있는 유리식의 함수. 그래서 이걸 유리함수라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반비례는 잘 안 물어봐요. 실제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물어봐도 딱 요 정도 선? 진짜 이 정도 선? 요렇게 돼 있는 얘가 어쨌든 반비례 그래프잖아. 그럼 반비례 그래프에서 A가 뭔지 찾으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실제 좌표를 대입해가지고 답을 찾으라는 거 정도선에서 물어보지 그 이상으로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까딱 잘못 물으면은 이거 공통수학 2예요. 다 걸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 출제하신 교육감 그 소속에 있었던 그 출제진들은 다 심할서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넨 재시험을 봐요. 됐나요? 너네는 그걸 재시험을 봐요. 그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싫고 다 싫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다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문제가 여기는 잘 안 나와. 특히 1학년 개념들은. 그것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은 도전적이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앞에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솔직히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머릿속에 넣고 가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당장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위한 2차 함수를 위해서라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너네 앞으로 배우게 되는 모든 함수들을 위해서라도 요거는 좀 알고 넘어가야 돼. 함수랑 함수값 사이의 관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린 여기 있는 요 식이 여기 있는 얘랑 얘를 지난대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식이 이거랑 이거를 지난다는 건 여기 있는 요 두 점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소리야? 가능하니까 얘부터 집어넣으면 당연히 A 나와 아니면 안 나와? 나오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를 찾을 거고 A는 실제 X랑 Y를 곱해준 건데 X가 3이고 Y는 4야. 곱해주니까 12야. 그래서 A가 12라는 게 나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끝났죠. Y는 얘가 현재 X분의 A가 12인데 얘가 지나고 있는 게 6,B래. 똑같이 X, Y에다 집어넣으면 B 나오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B 얼마야? 그러니까 바로 암산 때려. B 얼마야? B2. 그러면 10이랑 얼마 더해준 게 정답이니까요. 10이랑 2 더해준 게 정답이죠? 더하면 돼.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10이랑 2 더하면 돼. 정답 얼마? 14.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2번. 자,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얘도 쉬워요. 3점짜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서 오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얘는 약간 좀 생각을 좀 하기는 해야 돼. 그래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걸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앞에 봐봐. 잘 봐봐. 리슨 케어풀리 하시고. 자, 요 문제에선 지금 너무 대놓고 점 하나를 줬죠. 근데 이 점이 그림에 표현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그림에 표현이 안 됐다라는 건 반드시 그림에 표현을 하란 소리일까요? 아니면은 하지 말란 소리일까요? 여기다가 표현을 하란 소리일까? 하지 말란 소리일까? 하란 소리 말란 소리. 하란 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A점을 줬잖아요. 잘 봐봐. 여기 잘 봐봐. 이거는 쉬워. 그래도 앞에 봐봐. 앞에 잘 봐. 잘 봐. 잘 봐. 여기선 얘 A점을 3,4라고 좌표를 잡아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좌표를 잡게 되면 그 순간 뭐가 생길 거냐면,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여기 있는 A점, 나는 여기 있었던 B점,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길이를 줬지. 얼마만큼이라고요? 얘가 딱 얼마만큼 떨어졌다고요? 8만큼 떨어졌다라는 것. 다시.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X축을 관통하고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은 아까 얘기했지. Y가 얼마일 때를 기준 잡는다고, 승아야? 네. X축 Y가 얼마일 때를 기준 잡는다고? 그치? X축은 Y가 0일 때를 기준 잡았을 때 얘네들이 똑같이 떨어졌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왜냐? 여기 있는 얘가 4만큼 올라갔다는 소리니까.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8이 되려면 여기는 4만큼 올라가야 돼? 아니면 내려와야 돼? 그래서 4만큼 내려와야 돼? 안 내려와야 돼? 8이 되려면 얘가 4만큼 내려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B 좌표를 완성을 해줄 수가 있게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B좌표에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얘가 Y가 마이너스 4가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X는 몰라.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는 아직까지 몰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를 X 요렇게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솔직히 X는 알아야 돼. 이것 때문에.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X의 좌표에서는 변화가 전혀 있단 소리니까 아니면 없단 소리니까? 없단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X가 얼마가 되었다라는 결론을 바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 얘가 3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야? B가 지나고 있는 점이 3,-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이게 마침 뭐냐면 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이 좌표가 여기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 또한 가능하겠어? 불가능하겠어요? 가능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A가 나와 아니면 안 나와? 나오겠네? 그래서 A 찾아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정답이겠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어때요? 괜찮아 그래도?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할만하고 3점짜리인데 그래서 3점짜리 중에서도 이건 좀 생각할 만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생각할 만한 거리는 좀 있었으니까 그것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선택해. 하나 더 봐 아니면 말아. 뭐야? 자 투표로 해보자. 어차피 여기 홀수니까 딱 갈릴 것 같은데. 다음 문제는 요거거든요. 4번? 3번은 안 할 거야. 3번은 지워. 걔는 너무 과해. 애가 약간 걔는 좀 과해. 5번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4번인데 해봐라. 지금 여기서 투표를 하면 내가 무조건 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나랑 의견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자. 와,
쟤도 손 안 드네. 하자야 말자야 너. 말자야? 너는? 말자야? 쟤는 무조건 말자인 것 같고. 그치? 너는? 내 편 넣구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는데 아쉽네요. 이거 쉬운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거는요. 잘 들어. 오늘 배우신 거는 되게 중요한 거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함수라는 이제 고등수학에서 꼭 필요한 단원들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는 내가 일부러 문제풀이 시간을 안 드리고 다 일일이 설명을 해준 다음에 문제를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래도 먼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숙제를 안 해도 뭐라 안 했죠. 얘는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다다음 주 오실 때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내가 일일이 피드백을 해드릴게요. 근데 문제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 문제는. 내가 문제를 골라오긴 했는데 쉬워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함수들은 좀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뒤로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 난이도 있는 것들은 좀 잘 연습을 해가지고 오면은 좋겠습니다. 답지도 같이 드리니까 일단은 답지 가지고 채점도 같이 해오시면 됩니다. 20문제밖에 없으니까 부담은 없을 거예요. 2주 동안 20문제만 해오면 되니까. 알겠죠? 2주 동안 20문제만 해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고 상준이 넌 요거 또 받아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